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내외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진밖에 국회 파행을 비판하는 비밖에 거기에 계속되는 망언들로 지지율 정책까지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본인 스스로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황 대표가 어제 정부가 야당 말을 안 들어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폭망해라 아주 주문을 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강하지도 않았지만요, 진짜 경제 폭망 지경까지 갔던 건 박근혜 정권 때 아닌가요? 박근혜 정권 때 총리님? 오늘 발칙한 뉴스는 자유한국당의 현재를 똑똑히 보여주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벌써 금요일 발칙한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가 요즘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른바 진박이라고 불리는 홍문종, 김진태 의원 등이 지금 잇따라 황 대표의 야성 없음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비박계에서도 오히려 이제 거기는 완전 다른 발언이죠. 계속해서 국회를 파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친박 비박 동시다발 저격, 100일 넘긴 황교안 리더십 흔들,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문종 의원이 어제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수 우익 사람들이 느끼는 황 대표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나는 이미 탈당 선언한 거다 마찬가지다. 10월에서 12월이 되면 다른 의원 등 많게는 40~50명까지 동조하리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홍문종 의원이 또 대표적인 굉장히 좀 진짜 친박이라고 하는 진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내부가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쉬울까?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당장에 자기 이름만으로도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안에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안에 있어도 다음 총선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아닌가요? 이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애국당에서 출마,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홍문종 의원이 이런 얘기를 세게 한다는 건 사실 압박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를 더 세게 나가라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정말 박차고 나가겠다. 이런 좀 압박을 더 막말 세게 하라고, 박근혜 석방시키겠다고 하라고, 이런 식의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내 이제 진박계를 등에 업고 이런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바로 전날에는 그 김진태 의원, 또 대표적인 진박 중에 하나인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황 대표께 드리는 고언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과 싸우려면 온몸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도 징계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싸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되는 이 당내 막말 때문에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황교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워낙 또 김진태 의원이 막말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요, 김진태 의원이 이런 반응만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아까 뭐라고요? 좌파와 싸우려면 온몸을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정부 여당과 뭔가 합의를 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뭔가 바꿔낼 만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울 대상입니다. 아니, 정부한테는 자기들을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운운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냐, 제1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본심인 거죠. 이게 뭐다? 좌파랑 싸우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다.
그냥 아예 싸움의 대상, 적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같이 합의해서 손을 맞잡고 뭔가를 좀 잘 도모를 해볼 만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정부와 여당을 이기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좌파 척결한다는 둥 이러는 양반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자기들이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겉으로는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도 그들 스스로가 정부 여당과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무슨 공당의 의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적수준으로 보면서 싸우려고만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몇 개월째 마비되는 게 이런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합의를 하거나 뭔가 국민을 위해서 잘 나아갈 만한 잘 무언가를 함께 도모를 해볼 만한 그런 의지가 1도 없다는 거죠. 무조건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적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민생이고 자시고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지금 국회를 이렇게까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당내 진밖에 그러니까 더 세게 막말해야 된다 막 이런 류의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더 거칠게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진박 의원들을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두려워한달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올 좀 여파를 걱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대한애국당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우려한다기보다는 대한애국당의 지지율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이 부분에서도 다른 걸 떠나서 다른 쪽이 뺏기는 게 아니라 대한애국당의 지지율을 뺏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갑자기 번쩍 차려서 막 이빠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겠어요? 물론 갑자기 막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바른 소리를 막 하게 되면 얘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간의 경험상 그들이 말만 그러고 또 행동으로는 절대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의 우리 그 경험이 있는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 콘크리트 30%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도 뺏기지 않고 단단히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과제일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 30% 콘크리트 30%를 대한애국당에 야금야금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홍문종 의원이 어쨌건 당장 실제로 뭐 40~50명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한 10수명이라도 빼서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당에서는 어쨌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 화력이 그야말로 휘청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총선이고 자시고 대선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좀 그 지도력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을 그토록 분노케 하는 막말들이 계속해서 당내에서 특히나 이런 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하게 단속하거나 징계하거나 하지도 못하고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정말 싸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 별개로 눈치를 보면서 어물쩍어물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황 대표가 지난 7일에 청와대의 그 5당 대표회담 이후 1대1 회동 제안마저 걷어차면서 국회 복귀 시점과 명분도 다 놓치고 자꾸만 장외에서 이 대선 행보만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당 내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이없는데 당 내에서도 이 당 장악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분위기가 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고심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글쎄 그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어쩐지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껏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문재인 정권 피하 식별조차 못하는 소화병 걸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맹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들었던 그 청와대가 정당 해산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해서 청와대 그 참모진들이 답변을 내놨던 것,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을 두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양당의 정당 해산 그 관련한 국민 청원을 둘 다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특정에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답변이 아니었고 굉장히 원론적으로, 아니 선거 때 국민들이 알아서 뽑아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선거운동이라는 둥, 청와대가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둥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 정말 과잉 오버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황 대표가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대기야말로 지금 적반하장의 유체이탈인 것 같은데 183만 국민이 웃음나? 무슨 생각인지.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힘든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니다.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나 진짜 내놨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아니 지금 민생 법안들이며 추경 예산들 다 통과 안 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었지? 누구 때문일까? 지금 다른 정당들이 다 머리 맞대고 쩔쩔매고 있는데 국회 좀 들어오라는데 2달 동안 밖에 나돌면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시는 분이 대체 누구시더라? 그리고 사실 경제폭망이라는 얘기는 대체 경제폭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수치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어느 수치에서 경제폭망인데요? 뭘 보고 경제폭망이래? 맨날 경제폭망이라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좋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경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수준으로 된 게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 좋아졌나요? 아니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이런 경제 상태가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 누가 봤으면 뭐 박근혜 정권 때 경제가 호황인 줄 알겠어. 아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우리만 안 들어서 그렇다, 나라가 경제 지금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경제가 막 굉장히 좋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진짜 이 정권의 탓이죠. 근데 여태 경제 지들이 아주 바닥치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든 되살려 보겠다고 지금 정권에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고 추경도 안 해줘, 법안들 통과도 정말 하나같이 다 안 시켜주고 있으면서 경제 폭망 너네 때문이라며, 우리 말 안 들어서 그랬으면, 댁들 말 들었으면, 댁들이 잡은 정권에서 지난 10년 한 9년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와 정말 국민들이 막 다 무슨 레드선 당해서 다 잊어버린 줄 아시나 봐. 댁들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막 언제, 그것도 심지어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진짜, 와 입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좋은 사례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U20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서 결승에 갔다. 기적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을 꼽히고 있다. 이렇게 10대 후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은 피하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화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안 따르고 계속 싸우려 한다 이거예요.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게 대체 누굴까? 응? 피하 식별 못하는 게 대체 누굴까요? 정권의 경쟁 상대가 야당이 아니라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야 뛰어야 하는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아는 양반이 그러세요? 그걸 알고는 있었어?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 되는 원팀인 건 알고는 있었나 봐요. 그걸 아는 양반들이 거기 헝가리까지 그 구조대 파견하는데 골든타임 지났다고 왜 가냐고 빈정대고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한테 놀러 간다고 자기도 가고 싶네 어쩌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뭐 좌파랑 싸우려면 뭐 온몸을 다 바쳐야 된다며 뭐 막말도 징계 안 하고 다 풀어줘야 된다는 둥 이런 식의 생떼까지 쓰고 그러는 게 야당이 원팀 정신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합의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양반들이 지금 하는 말들입니까? 그런 거예요? 힘을 합칠 생각은 자기들 안에서부터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힘을 합칠 생각이라도 있으면 대화라도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 조롱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테이블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마련된 테이블이라도 좀 들어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고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제발 좀 대화 좀 해보자고 국회에서 막 초월에 있잖아요. 그 다른 정당 대표들이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야일당 대표가 대통령이랑만 얘기하려고 지금 대통령이랑 1대1로 얘기 안 하면 안 한다고 계속 다른 정당 대표들이랑은 얘기 안 하려고 다 내팽개치고 대통령이랑 1대1로 안 해주면 안 해 이러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인지 뭐나 돼요? 되기? 진짜 아니 기껏 마련돼 있는 다른 정당 대표들이 그 국회 정상화 좀 하겠다고 길을 쓰고 해놨는데 같은 다른 정당 공당의 대표들이시잖아요. 본인도 같이 그 안에 끼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테이블은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다니시면서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청와대가 제안했던 5당 대표회담 이후의 1대1 회동 제안까지도 내팽개치고 나가신 분이 황교안 대표시잖아요. 안 하겠다고. 오로지 1대1 팬미팅만 아니면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나만 차지하고 싶어 이런 거야? 나만 얘기하고 싶어.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겁니까? 아무튼 자기의 그 뭐랄까요? 지위. 자기 지위를 높이는 것에만 내가 대통령이랑 동급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미지 메이킹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말 이건 실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당 대표로서 다른 정당의 이 대표들과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있는 대로 다 걷어차고 다니면서 오로지 그 이미지 정치에만 골몰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유체이탈 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진짜 온 국민이 황교안 대표 일 안 하고 뭐 대화도 안 하고 계속 밖으로만 도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청와대 때문이라고 난 대화하려고 했다고 이러는 거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나? 국민들이 뭘로 보고 그러면서 또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해서 또 이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 수 줄여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적정 인원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실효성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일 안 하시잖아요. 누가 보면 일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겠어. 진짜. 그럼 혹시 지금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해 거치적거리고 이래서 일 안 했던 거야?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국회를 이 지경으로 파탄해놓고 이제 와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이걸 누가 믿나? 지금이라도 일을 좀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일 안 하는 거 본인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일 안 하는 이 국회에서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의원 정수 줄일 거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줄이면 되겠네.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원 정수를 줄이면 일하는 국회로 자동 전환이라도 되냐? 이 논리는 대체 무슨 논리인지. 6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열기로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국회법도 안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라니요? 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국회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엄한 데 가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이러고 있으면 제발 지금이라도 일을 하세요. 일이라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이런 뻔뻔한 분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183만 명이나 이런 정당 좀 해체해달라고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그죠? 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청와대 분수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단식하겠다고 계속해서 여러 번 하야를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 단식 하겠다고 여러 번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 다들 계실 텐데 첫 번째 주자였던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근데 알고 보니까 저녁 한 끼 달랑 굶고 단식을 끝냈다고. 뭐야? 5시간보다 너무한 거 아니야? 5시간 릴레이 단식도 사실 한 끼도 안 굶을 수도 있는 거였을 텐데, 그죠? 저녁 먹고 자면 그 다음 5시간은 훌쩍 지나는 거 아닌가? 그죠?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도 5시간은 지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분은 그런 거에 비하면 저녁 굶은 건가? 아무튼 네 저녁 한 끼 달랑 굶고 단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다. 순교를 각오한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이라서 순교를 각오하고 단식하겠다 그랬는데 저녁 한 끼를 굶어? 진짜 한 끼 굶으면 죽나 봐 사람이.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조롱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단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은 지난 8일인데요. 지난 5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전 목사가 8일에 독일이 히틀러에게 속아 인류사 앞에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문재인의 주사파 주체 사상의 강요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사 앞에서 다시 한번 비극의 역사적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본회퍼의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문재인을 책망하기로 작정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다. 단 하루라도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참여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청와대 앞 캠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무슨 본회퍼 얘기 나오고요. 순교, 생명을 걸고 문재인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와, 단식 진짜 정말 단식 투쟁 제대로 해서 이 날도 덥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려나? 이런 생각을 일부는 저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어떤 분들은 하셨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일 오후 2시에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까지 문재인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감방을 교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청와대에 잘 모셔놓고 문재인은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탄핵시킨 박근혜를 다시 청와대로 올리자고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분수 앞 릴레이 단식 기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정광훈 목사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오후 2시에 기자회견하고요. 그날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이 단식을 시작해서 첫날 일정을 마치고 그대로 중단을, 그러니까 저녁 한 끼 굶고 바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거신다면서요. 생명을 거신다면서
선생님 자기 목숨을 걸고 막 순교를 하겠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식을 하신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뭘까요? 건강해지셨겠는데? 저녁 안 드신 것 정도는 매우 건강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아침, 점심도 아니고 저녁 안 굶은 건 정말 건강해지셨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어차피 릴레이 단식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죠? 하루 만에 단식을 중단하든 뭐든 뭐 이상할 건 없죠. 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겠다 이러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독재 대항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를 언급하고 또 한기총 블로그를 통해서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날까지 숭고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공산정부로 가는 주사파 정부와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순교는커녕 아주 건강하게 저녁 한 끼 굶는 걸로 이렇게 끝난 전광훈 목사의 단식이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쇼라도 하루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 다이어터들이 저녁 많이 굶던데 다이어트 하신 거 아니고요? 응? 저녁 굶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아무튼 관련해서 한기총은 인터넷 매체인 노컷뉴스에 전 목사의 단식과 관련해 전 목사가 당뇨가 심해서 단식을 오래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 저는 당뇨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약을 드실 수 있잖아요. 당뇨 약을. 하루 굶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뭐 당뇨라고 해서 뭐 오래는 못 하시겠지만 하루 굶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순교를 목적으로 생명을 건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고생하는구나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한 끼 굶고 진짜 그걸 변명이라고 한다. 진짜. 그래도 오늘 또 단식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 민중의 소리 기자가 사진 찍어 왔는데 앞에 보이시나요? 헌금함 놓여 있는 거? 문재인 하야하라 하면서 헌금함이 이렇게 막 놓여 있고요. 뭐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다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몇 시간씩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전광훈 목사 외에는 누가 몇 시간 하는지 모르지 않을까? 다들 한 끼 굶고 바톤 터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다들 건강해지시려고? 진짜. 깨알 같은 헌금함도 참 웃기고요. 아무튼 이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원래는 하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내거는 투쟁 수단이 바로 단식 투쟁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전에 자유한국당도 그랬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그 수많은 목숨을 건 진정성 있었던 단식 투쟁들까지 다 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밥 드시라고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참 단식 잘하시네요. 아무튼 오늘이요 고 이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숱한 고난에도 꼿꼿이 피함 없이 한순간도 피하지 않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던 이호 선생님의 생애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그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